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말은 외모에 대해서도 진실입니다. 당신의 외모는 단순한 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거울이며 당신의 정신 상태의 표현이며 당신의 자아와 세상 사이의 다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외적 표현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윤근 이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외모를 무시할 때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측면, 외모에 중독된다는 것은 자아도취나 허영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투사하는지, 당신의 외적 표현이 당신의 내적 현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의미합니다. 윤근 이것을 페르소나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마스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형성하는 것, 왜 이것이 운명을 바꿉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외적 현실은 당신의 내적 현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근 동시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외부 사건과 내부 상태 사이에 의미 있는 일치. 당신이 외모를 변화시킬 때 당신은 단지 표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이 변할 때 당신의 운명이 변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외모에 의식적 관심을 기울일 때 당신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자기인식과 일치하는 기회, 사람들, 상황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외모를 무시한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외적 표현을 방치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무의식에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노력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것이 융이 당신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외모에 중독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시하는 마스크, 우리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많은 사람들이 페르소나를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소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탐색하는 방법이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내적 현실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의 관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합니다. 그들은 마스크가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역할을 자신과 혼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원하며 모든 사회적 가면을 피합니다. 하지만 윤근 둘 다 실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외모는 이것의 거대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입는 옷, 당신이 자신을 손질하는 방법, 당신이 자신을 들고 다니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페르소나를 전달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당신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세상에 말합니다. 당신이 외모를 무시할 때 당신은 기본적으로 무작위 페르소나를 갖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표현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든 가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근 또한 페르소나가 고정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페르소나도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면, 만약 당신이 10년 전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더 이상 아닌 사람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외모에 중독되는 것은 당신의 페르소나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외적 표현이 당신의 내적 발전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의도적이고 의식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외적 표현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를 무시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윤근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식적인 페르소나 작업은 변화에 필수적입니다. 외모에 중독된다는 개념을 명확히 합시다. 이것은 자아도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외모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집착이 아닙니다. 칼 융이 말했을 때 그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도취자는 외모에 집착하지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기 위해 외모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병적으로 우려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외부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윤기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의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모를 자기 표현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 표현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내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 많은 영적 사람들에게 외모는 그림자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피상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영적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압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이 무엇이든 억압하면 그것이 그림자가 되고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통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외모를 억압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에 대해 판단적입니다. 그들은 외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미용과 패션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억압된 욕망을 드러냅니다. 깊은 곳에서 그들도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매력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에 남아 있습니다. 외모에 중독되는 것, 융적 의미에서 은이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는 잘 보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모에 대한 관심을 영성이나 지성이나 성격과 상호 배타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깊고 사려 깊고 의식적일 수 있으며 또한 잘 옷을 입고 잘 손질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정말로 의식적이라면 당신은 그럴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 통합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외모를 억압하는 한 당신은 전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정신은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전쟁 중입니다. 그것은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이 외모에 대한 관심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성에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칼 융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그림자의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하는 욕망, 우리가 부인하는 감정, 우리가 숨기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외모의 경우 그림자는 종종 매우 활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거부하는 것이 덕목의 신호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더 깊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가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종종 우리가 가장 깊이 억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외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당신이 아름다움과 스타일에 관심이 있는 것을 경멸한다면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왜? 무엇이 이 판단을 유발하는가? 종종 외모 거부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도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움. 당신이 노력하고 여전히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두려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발견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아는 방어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나는 외모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것보다 위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윤근 자기 기만이 성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외모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반항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미에 불가능한 기준을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회의 외모 압박에 대해 화가 납니다. 이것들은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가 무언가를 거부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의해 통제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항은 여전히 관계입니다. 당신이 미의 기준에 반항한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융적 접근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저항도 아니고 순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것은 내 외모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조건으로 그것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진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당신이 외모에 대해 갖는 모든 판단, 두려움, 저항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왜 나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느끼는가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억압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작업을 할 때 당신은 종종 외모 거부가 실제로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적절하지 않을까봐, 거부당할까봐, 판단받을까봐.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에 가져올 때, 당신이 이러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들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모와의 새로운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반항이 아닌 자기 표현과 권한 부여에 기반한 관계, 그리고 이 변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억압에서 통합으로,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이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성 내부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 내부의 남성적 측면. 건강한 개성화는 이러한 대립물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외모는 이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는 남성적 에너지입니다. 주장, 결단력, 논리, 행동. 많은 현대 여성들이 강한 아니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여성성과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남성적인 방식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니마를 억압합니다. 윤근 이것이 불균형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과도하게 발달된 아니무스를 가진 여성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논리적이거나 자신의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측면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녀는 전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성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외모에 중독되는 것, 여성의 경우 은 아니마를 재통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거나 우아하거나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전체성의 표시로서.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완전한 범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주장적이고 수용적인. 남성의 경우 반대가 종종 사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아니마를 억압했습니다. 그들의 여성적 측면, 그들은 남자다워야 하고 감정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취약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모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무관심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미학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게이하거나 여성스럽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근 억압된 아니마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기분, 비합리적인 감정, 수동적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은 외부 여성에게 투영될 수 있으며 남성이 파트너에게 자신의 억압된 여성성을 운반하도록 기대하게 만듭니다. 남성이 외모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마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학, 아름다움, 자기 표현에 대한 관심이 남성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 잘 차려입는 것, 외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강함과 능력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외모를 통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은 더 큰 전체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융근 전체성이 개성화의 목표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더 전체적일수록 당신은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하고 더 당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장 혁명적인 개념 중 하나는 동시성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융은 외부 사건과 내부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닌 연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깊은 차원의 현실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외모와 운명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의 외적 표현과 내적 상태는 동기화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당신이 내부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변화시키면 당신의 내적 상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좋게 보이면 좋게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융근 정신이 전체성을 향해 노력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 사이의 정렬. 당신이 외모를 무시할 때 당신은 이 정렬을 방해합니다. 내부에서는 한 가지를 느끼지만 외부에서는 다른 것을 투사합니다. 이 불일치는 불안, 해리 삶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모에 의식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이 외적 표현을 내적 진실과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이 증가합니다. 기회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시간에 나타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외모가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적 외적 분열을 치유함으로써 당신의 에너지가 통합되고 당신의 정신이 더 일관되고 강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경력 변화를 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현재 직업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외모에 의식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사고 체육관에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경력 변화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더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더 자신감을 느끼면서 당신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회의에서 더 많이 말합니다. 당신은 프로젝트를 자원합니다. 당신은 네트워킹 이벤트에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적절한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은 완벽한 일자리 공고에 대해 듣습니다. 뭔가가 클릭됩니다. 이것이 동시성입니다. 외모 변화가 경력 기회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연결이 있습니다. 외모에 투자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와 일치하는 기회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변화시키면 당신의 전체 현실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외모 작업은 무의식에 접근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체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체는 무의식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칼 융의 전체 심리학은 한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개성화.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이며 당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며 전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근 이것이 평생의 작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 정직,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대면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개성화는 여러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림자 통합, 아니마, 아니무스 통합, 페르소나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 당신이 누구인지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것. 그리고 외모는 이 모든 것에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외모를 무시할 때 당신은 개성화를 방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 당신의 육체적, 감각적, 미적 측면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근 억압된 것은 그림자가 되고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모를 개성화 과정에 통합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을 전체적으로 육체, 마음, 영혼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외적 표현은 당신의 내적 진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치유됩니다. 전체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용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외모는 내가 되고 있는 사람을 반영하는가? 나는 내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낡은 정체성에 매달리고 있는가? 나는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이러한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거짓말한 방식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불편함에 기꺼이 앉아 있다면, 그것을 통해 일한다면, 당신은 반대편에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외모를 통한 개성화는 또한 진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외적 표현도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30대, 10대처럼 옷을 입고 있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50대, 20대처럼 옷을 입고 있다면 당신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개성화는 각 인생 단계를 수용하고 각 단계의 아름다움과 힘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또한 개성화가 독특성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군중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표현, 다른 누구도 아닌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다를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눈에 띌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윤근 개성화가 항상 군중에서 분리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외모를 통한 개성화는 권한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 지시받지 않고 사회의 기준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과거의 정체성에 의해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서 당신의 운명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융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통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외모에 중독되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윤근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용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외모에 의식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거울을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판단 없이, 비판 없이 그저 관찰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외모는 내가 되고 있는 사람을 반영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가? 나는 내 외적 표현에 대해 의도적인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 한 가지를 변화시키세요. 한 가지만. 작을 수 있습니다. 헤어컷일 수 있습니다. 새 옷 한 벌일 수 있습니다. 운동 루틴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나는 중요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 나는 내 운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이 한 가지를 변화시킬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동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관찰하세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예상치 못한 기회, 새로운 가능성. 융은 당신이 정신을 변화시킬 때 현실이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정신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외모를 통한 개성화는 정직, 용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당신을 낙담시키려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두려움과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융은 모든 진정한 변화가 저항을 만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한다면, 당신이 변화에 헌신한다면 그것이 어렵더라도 당신은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지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체 삶에서 당신은 더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서 당신의 운명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은 그의 삶의 작업을 이 말로 요약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 명확해질 때만 명확해집니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외모는 당신의 내면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외모에 중독되세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헌신적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작업을 한다면, 통합을 한다면, 진화를 한다면 당신의 전체 현실이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악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융이 가르쳤을 것처럼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되세요. 모든 면에서, 외부와 내부.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